국제유가 뭐 짧게 우리 어떻게 보세요? 짧게. 저는 지금 배럴당 80인데. 저는 85불이 계속 이야기되지만 저는 한계치라고 보고 있어서 85불까지는 반등 나오는데 85불 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인버스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85달러까지. 네, 저는 85불까지. 우리 황주명 대표님요. 저도 한 85에서 90불 사이인 것 같고요. 이제 전 유가가 최종 다시 60불로 회귀할 것 같아서. 네. 네,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좀 아니다. 요즘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진 85, 황주명은 오히려 60. 일단은 박스. 박스. 그러니까 그래도 하단 60. 네. 저는 120. 저는 국제유가 120 봅니다. 저 골드만 상단 삭스시죠? 90. 네. 상단 90. 네. 상단 90. 저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중동 산유국들이 뭔가를 해서 유가를 안 올려요? 뺄 거 올릴 것 같아요. 마지막까지 저.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5% 이상) 고금리 예적금을 이겨보자. ETF 투자 배틀로 투자에 눈뜬 주린이들, 이제 주린이쇼 시즌 3에선 주식 투자로 예금과 적금의 수익률에 도전합니다. 200만 원으로 시작한 주린이들, 과연 10만 원이 넘는 5%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주린이쇼 시즌 3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쇼 예적금을 이겨라. 우리 참가자들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가 지금 세컨블럭에 들어왔던 40명, 40분 바로 모두에게 그 커피 쿠폰 드린다고 하는 이때부터 막 또 많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 순간에 모두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아쉽지만요. 저희가 이미 들어왔던 그 40분을 다 닉네임을 저장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제 말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저희가 먼저 들어온 분들의 어떤 충성도 로얄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이벤트로 여러분 함께 하고요. 지금 막 들어오셔가지고 커피 쿠폰 주세요 하면은 안 됩니다. 자, 40분 저희가 닉네임을 저장해 놨는데요. 스샷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렌 머스크, 동포친구, 건승마미, 포스타, 깜쥐, 목돈 연구쇼, 쩌영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오셔서 인증샷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1035 단문 50원이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자, 소개해드릴까요? 타이탄 파트너스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네. 퇴근은 언제 가요? 지금 이거 끝나자마자 바로 가야 돼요. 자, 한식이 차거든요. 네. 그 서울요. 위험한데.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지금 네, 오토바이 타야 되겠는데. 지금 걱정입니다. 픽 서비스로. 네, 빨리 지금 해서 네. 막 바로 이제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KD 한국경제반 황주명 대표.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내일 갑니다. 어디죠? 저는 홍성 갑니다. 홍성. 홍성이요? 네네. 홍성에 누가 계시나요? 연고는 원래 없었는데 저희 할머니가 좀 시골 생활을 좋아하셔서 거기 계세요. 네. 그렇죠. 네네. 예, 왜냐면 안 가시다가 올해 갑자기 홍성 가신다고 하니까 네. 고향이 원래 저는 고향은 원래 수원이었고요. 네네네. 네. 홍성. 네네. 홍성 좋습니다. 자, 우리 방송인 이여진님.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엄마이자 부인이자 며느리이자. 네. 뭐 설날에 뭐 합니까? 설날에 엄마이자 부인이자 며느리이자 딸이자 딸이자 다 합니까? 그렇죠. 오. 근데 뭐 저희는 그냥 식사하고 가족 식사하고 도란도란 보내기 때문에 도란도란 분위기 때문에 네, 다 가까운 데 있어가지고 전을 막 붙인다거나 이런 그런 거는, 약간 아니에요? 네, 그런 거는 안 하고 네. 그냥 밥 먹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조근조근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잠이 덜 깼나 봐요. 아니 너무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서 추웠어요, 약간 오늘. 네. 아침보다 지금이 더 추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약간 몽롱한 상태예요. 추워서 네. 추워서 몽롱한 방송인 이여진님. 뮤지션이자 우리 프로듀서 도코 네, 도콩입니다. 가야죠. 저는 못 갑니다. 아, 왜 못 가요? 저는 일을 할 게 좀 남아 있어가지고. 부산이잖아요. 네, 저 부산 바로 옆에 창원. 창원. 아 근데 앞에 네. 이제 수식어가 있거든요. 대도시 창원이라고 네. 해서 네. 이제 대도시로 가야 되는데 사실 저는 그래서 부모님 얼마 전에 미리 뵙고 왔어요. 미리 당일치기로 뵙고 와서 네. 이제 저는 이번 설에는 이제 작업실에서 아마 보낼 것 같습니다.
폐관수련이라고 하죠 이제 안 나가고 이제 네. 제가 코로나 걸렸었을 때 거의 6일 내내 방 안에서 안 나오고 곡만 썼었거든요. 그때 명곡이 좀 나오지 않나요? 엄청 많이 썼었어요. 그때 네. 열 몇 곡 썼었었는데 거의 다 지금 발매는 다 했고 예. 그래서 한 이번 목표는 한 6, 7곡 쓰는 거 목표로 해서 네 송캠프 느낌으로 혼자 하는 송캠프. 네. 좋네요. 먹을 걸 좀 많이 비치해 놔야 되겠어요. 저는 우유랑 이제 물만 이제 우유. 또 다이어트 하는 다이어트까지? 시기다 다이어트까지 하기 때문에 진짜 폐관 수련이네요. 이제 아마 끝나고 돌아오면 이제 좀 섹시한 상태로 오지 않을까. 우유 초사야 내가 우유 오셔야겠네요. 살찌지 않나요? 근데 사실 이제 액체류는 살이 안 찐다고 굳게 믿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명곡과 다이어트를 겸비하는 그럴 설 계획을 갖고 있는 도코까지 저희 이렇게 함께하고 있고요. 일단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메타버스에서 또 목도물로서 블럭에서 이벤트를 걸었었죠. 2380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근데 어제 종가가 2380.34. 오. 아. 와. 어쨌든 위잖아요. 어쨌든 위죠. 그래서 빨간 의자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했습니다. 당첨자 분들 설레시죠? 방송이 끝난 뒤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게시판을 확인하시면 저희가 지금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벤트를 하는데요. 지금 게시판에 올려져 있다고요. 이미 들어오신 분들 지금 들어오시면 돼요. 방송이 안 끝나고 나 대수한 분들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이벤트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381.17. 2380 한 번 더 갈까요? 안 돼? 81. 81로 그렇죠. 네, 좀 더 82 갈까 82? 81. 2381. 2381입니다. 지금 세컨블럭에 들어와 계신 분들 오늘 2381 기준으로 해서 목요일 종가죠. 여기보다 올라 있다는 빨간 의자, 떨어질 것이다 파란 의자. 왔다 갔다 하다가 늘 아시죠? 이제 저희 방송 끝나기 전까지는 인증샷 보내주셔야 됩니다. 2381입니다. 샵 1035 단문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수익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진님부터 볼까요? 네, 저희가 2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저는 결과 먼저 말씀드리면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13.84%입니다. 현금 한 28만 원 정도 잃은 상태고 네. 저는 일단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 나름의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기준이 오면 저는 매도를 할 예정이고 네. 일단 네이버 가지고 있는 거 4주 있는데 플러스 4.64%. 꽤 괜찮죠. 5%가 되면 지금 할까 말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유 선물 9개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0.63%고 오늘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 오. 테슬라 4개 있는 게 마이너스 33%. 이거 제가 처음에 잘못 샀죠. 네. 오늘도 뭐 그랬고 네. 타이거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11주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4%. 그리고 현금은 그대로 7,400원 있어가지고 네. 저의 총 수익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13.84%입니다. 네. 아까 본인의 기준은 역시 플러스 5% 마이너스 뭐 이런 건가요? 플러스 5% 10% 정도 되면은 저는 팔아버릴 생각이에요. 근데 왜냐하면 물 타야 되니까. 테슬라는 마이너스 33인데 밑은 없습니까 기준은? 밑은 없고 테슬라로 물타기 하는 게 저의 전략입니다. 그럼 네이버가 플러스 5% 되면 팔아서 테슬라. 네. 원유 선물 플러스 5% 되면 팔아서 테슬라. 그래서 테슬라를 좀 빠져나오고 다시 저도 영혼을 좀 도쿠님처럼 만들어 볼까. 자, 테슬라가 네. 어쨌든 다음 주에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앞서 우리 복돈연구소 소개해드렸지만은 실적 발표가 나오고 머스크가 한 번은 등장하죠. 네. 네. 또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참 잠깐 테슬라 누구였죠? 추천 좋다고 한 분? 좋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턱한 건가? 그게 아니라 아.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샀는데 이래서 알던 주식 더 무섭다고 하나 봐요. 무섭다고? 예전에 비해 너무 떨어져가지고 샀는데 이 가격 다시 안 올 거야 라고 해서 샀는데 그러고 너무 떨어져가지고 문선희 약간 대표는 아니었어요? 테슬라? 아니요 그 이야기 하실 때 200불 미치면 나쁘지 않는 가격대라고 이야기를 맞아요. 했죠. 예. 네. 그러셨어요. 네. 지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지금 어떻게 돼요 테슬라? 테슬라가 뭐
저는 여전히 지금 가격대는 제 생각에는 저점 구간은 맞는 것 같아요. 네. 맞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이제 뭐 물량 소화도 남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이즈를 조금 더 많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노이즈도 이제는 마무리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매량 둔화와 관련된 부분, 특히 중국 쪽에서의 판매량 둔화가 많이 이제 우려감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최근에 다시 중국 쪽에서 판매량은 다시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가격 할인했잖아요. 가격 할인해가지고. 네. 근데 이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P는 빠져도 Q가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제 생각에는 크게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특히 오히려 저는 이 테슬라가 가격 인하를 해서 사면 안 되는 종목이 차라리 저는 오히려 중국의 전기차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테슬라가 가격 인하하면서 중국 전기차와의 경쟁 관계에서는 오히려 우위가 있을 점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특히 중국 정부가 이제 보조금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중국 쪽에서 매출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진은 그러니까 가격은 떨어져도 그만큼 판매량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은 제 생각에는 좀 인내의 구간이지만 그 지금 느끼는 인내는 올 하반기 정도면 달콤한 열매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황주명 대표도 지금 여진님의 전략 좋아요. 이익 나면 테슬라, 이익 나면 테슬라에서 테슬라에 물타기. 물타서 빠져나오는. 그러니까 저는 마음으로는 항상 테슬라를 응원을 하고요. 근데 테슬라 자체를 그렇게 막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라 하더라도 이렇게 싫어하는 느낌의 종목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게 얘기하면 안 가는, 그래서 제가 나쁘게 얘기가 갈 것 같은. 그래서 이게 이제 나쁘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테슬라 한번. 한번 시원하게 해주세요. 아니 왜냐면 저는 이제 CEO 리스크에 대한 부분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직 두 번째 자율주행이 조금 문제가 있어요. 동체를 갖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조금 보완을 해야 되는 게 동체 갖고 하다 보니까 가끔 눈을 깜빡이거나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사고가 나는 경우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분명히 저 테슬라 근데 장기적으로 좋다고 보는 게 이거를 이제 극복하는 순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새틀라이트 그 인공위성, 네. 인공위성 이쪽에서 이제 좀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좋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저는 아직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여진님은 뭐. 네, 그리고 이제 기름값도 조금씩 네. 오르고 있는데 요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예. 기름이랑 뭐 달러 같은 거. 네. 예전 시즌 제가 달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런 것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슬라에 워낙 많이 묶여 있어가지고 뭘 해도 지금 그쵸.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별로- 될까요? 돈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예. 빠져나와야죠. 어떡해요. 예. 지금 마이너스 그러니까 30만 원이 넘어가. 예, 달러 원유 이렇게 해도 아 저 테슬라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유, 뭐 우리나라의 그 네이버, 네. 그 필반나 이런 게 조금 올라주면 테슬라를 제가 물타서 테슬라가 올라주면 저 빠져나올 6개월 수 뒤에 있다. 네. 자, 긴 싸움이니까. 예, 아, 국제유가 뭐 짧게 우리 어떻게 보세요? 짧게. 저는 지금 배럴당 80인데. 저는 85불이 계속 이야기되지만 저는 한계치라고 보고 있어서 85불 85불까지는 반등 나오는데 85불 위에서는 저는 오히려 인버스로 바꾸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85달러까지. 네, 저는 85불까지. 우리 황주명 대표님. 저도 한 85에서 90불 사이인 것 같고요. 그 이제 전 유가가 최종 다시 60불로 회귀할 것 같아서. 네. 예, 근데 지금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중국 시장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올라가는데 뭐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 부분은 좀 아니다.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진 85, 황주명은 오히려 60. 오. 아니, 일단은 박스. 박스. 그러니까 그래도 하단 60. 예. 저는 120. 저는 국제유가 120 봅니다. 전 상당 90. 네. 상단 90. 예. 상당 90. 네. 저는 결국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중동 산유국들이 뭔가를 해서 유가를 올려요? 안 뺄 거 올릴 것 같아요. 어. 마지막까지 저 사우디아라비아, UAE, 아랍에미리트 왜냐면 끝이잖아요. 이번에. 자기들. 예. 그래서 저는 120달러. 근데 그렇게 생각한다. 비싸게 팔 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팔아야 되지 않을까? 쌀 때. 예, 예. 최대한 이제 사줄 때 점점점 사줄 사람이 없어지는데 거기에 미국이 마켓 쉐어 지금 아시겠지만 미국이 지난해 드디어 순수출국이 됐거든요. 원유. 네. 예, 그런 거 감안하면 미국은 더 원유를 많이 수출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마켓 쉐어 뺏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좀 뭐 얘기가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겠지만은 이 원유라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다 이것도 한 3, 4년 걸립니다. 이 시추 늘리는데 그래서 더 시추를 늘리는 설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원유 베네수엘라 됐잖아요. 베네수엘라도 있죠. 그러나 있었으면 벌써 나왔겠죠. 네, 베네수엘라를 썼으면. 자, 이렇게 국제유가 전망해봤고요. 다음 도커를 보시면 깜짝 놀랍니다. 이거 언제 이렇게 됐어요? 일단은 제가 네, 이거 뭐 이게
일단 감성 투자를 해버렸고 오. 이제 그 전 시간대 네. 이제 흘러가는 이 말로 네. 이 엘리베이터에서 네. 누군지 모르겠어요. 천연가스 사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누군가가 얘기를 하셨는데 메아리가 네. 같아요 이렇게 들려가지고 네. 엘리베이터에서 샀어요. 네. 제가 그래서 사가지고 그 100만 원치를 그 사버렸거든요. 엘리베이터 소스로. 네. 엘리베이터 정보. 엘리베이터 정보로 네. 이제 사버렸는데 그날부터 떨어지기 시작을 거의 했는데 네. 그러고 이제 톡방에서 네. 이제 그 저녁이었나요? 그날 저녁인가쯤에 그 천연가스 선물은 안 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또 누군가가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누구였지 그게? 그거는 네, 황지명 대표가.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요? 난 이미 샀는데. 나 지금 이제 한 6주 만에 샀는데 이게 무슨 소리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조용히 이제 입을 이제 지퍼를 잠그고 이제 가만히 있다가 네. 그래도 모르겠지 하면서 이제 오늘 약간 그 주식을 약간 반쯤 잃은 룩으로 이제 입고 왔는데 네. 지금 제 수익률은 이제 이 천연가스 선물을 샀는데 90주를 샀거든요. 예. 마이너스 6.54%이고 도콩이의 그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이 네. 마이너스 3.38%로 네. 갑자기 이제 급발진이 그러니까요. 돼버려가지고 우리 제롬 파월님이 세컨블럭에서 도코의 급발진. 빨지. 비중도 그냥 절반을 실어버렸네요. 네. 모르겠어요. 누가 엘리베이터에서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면 안 됐죠. 우리 목동 연구소님이 올라가는 올라가는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샀어야 됐었다. 내려갈 때 사는 네. 그 정보는 안 된다. 11층에서 1층으로 가고 있었을 거예요. 진짜네. 그 누구였죠? 제 기억으로는 이 황 대표님이 밥을 이렇게 떠서 먹이시려고 하는데 제가 거기 양념까지 쳤어요. 저녁 갔어요. 그 여러분 참고로 엘리베이터의 정보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제 옛날 그 신문사 후배는 결혼식장에 가서 그 부준에다가 옆에 있는 팀에서 옛날 얘기죠. 소리바다 좋다는 얘기를 듣고 소리바다에 다 들어가가지고 처가똥까지 다 써가지고 아이고. 엄청나게 실패의 경험을 했었던. 근데 사람들이 그런 정보에 이렇게 확 되나 봐요. 엘리베이터에서의 확 옆 테이블에서의 정보 이런 거. 제가 그 이제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황 대표님 그런 이야기 하시고 그 다음 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네. 좀 기다려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미국에 뉴스 나온 거 중에 제가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네, 춥다. 예, 춥다. 네, 북극 네. 한파.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한번 올라갈 만한 것 같아요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이미 뭐 그때는 도코님이 이미 지르고 나신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은정님은 장고 끝에 악수준다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물 타? 물 타요? 물 타야죠. 네, 지금 안 100만 원이 들려요. 있잖아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네? 네? 지금 어떻게 할 겁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지켜보다가 네. 일단 엘리베이터를 좀 몇 번 더 타보고 무슨 얘기 나오나 한번 들어보고 네. 오늘은 어때요? 오늘. 오늘 약간 하락인데 아. 근데 이게 지금 3불 근처예요. 3달러. 네. 3.28달러인데 원래 시작이 2.5달러에서 3.5달러 사이거든요. 다시 아마 3.5달러까지는 금방 올라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그 엘리베이터 사건의 주인공은 네. 저희 황 대표님이시지 않나. 왜 소문을 안 드렸었는데 어쨌든 제가 이건 잘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따로 한번 톡방에서 우리 네네. 황주영 대표와 이 천연가스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제가 봐도 빠질 만큼 빠진 것 같은데. 맞아요. 네, 근데 고점 대비. 이게 오늘 그 천연가스 재고량이 발표가 됐거든요. 네.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재고가 늘었어요. 네. 근데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환경은 단기적으로 올라갈 만한 환경은 맞는데 생각보다 천연가스가 안 올라간다는 거. 제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거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2월이잖아요. 그럼 2월이면 이제 점점 난방수요 빠진다. 지금 단기적으로 뭐 수요가 늘어난다 하더라도 추세적인 이미 부분은 끝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조금 이제 거슬리긴 하더라고요. 자, 다음은 접니다. 저는 이제 다시 현대차까지 투입됐죠. OCI, 한국전력, 코덱스 코스피, 코덱스 WTI 원유, 현대차. 이 독수리 오형제 5총사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요. OCI를 위해서 그때 현대차를 팔았었잖아요. 물타를 하고.
OCI가 시세를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2% 정도 OCI에서 와우. 익절을 해서 그걸로 현대차를 세 주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OCI의 수익률은 0.98%, 한국전력은 1.09%, 그리고 코덱스 코스피가 1.31%, 코덱스 원유가 마이너스 3.3%. 근데 요거는 이제 중간에 매매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현대차가 마이너스 1.43%. 그래서 저는 200만 원 대비 3.51% 우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제 좀만 더 가면 저는 이제 5%를 어. 갑니다. 5%를 가고 있고요. OCI는 우리 그때 그 에로배우 했었잖아요. 네. 올해 테마. 그 에너지 중에 태양광. 저는 태양광 풍력도 요즘 좋은 것 같은데 태양광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OCI고요. 한국전력은 에너지 타고 가다가 마지막 에너지 회사가 어디냐? 한국전력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목돈연구소의 등산이 2,500포인트거든요. 등산이. 그래서 코스피, 코덱스 코스피. 원유 저는 120달러. 문서진 대표가 저는 85달러. 85. 예. 네. 그래서 원유. 현대차. 현대차가 지금 아픈 손가락입니다. 예. 현대차, 야야의 감축법. 이렇게 해서 5개 종목을 다시 가서 이제 추적을 하도록 하고요. 이렇게 현재까지 7주차 수익률을 보면은 1등은 접니다. 3.51%. 2위가 바로 출동했다가 마이너스가 된 3.38, 마이너스 3.8. 도코 이어진 님이 마이너스 13.84. 근데 다음 주에 테슬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실적 발표하고 예. 여기서 달리나? 왜냐면 워낙 많이 빠져서 이벤트 한번 만들어 줄 것 같은데요. 머스크가. 예, 그럴 것 왜냐면 같아요. 자기 때문에 뺀 거는 네. 네, 있잖아요. 그리고 팔 만큼 다 팔았고 이제.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세컨블럭에서 들어오신 분들 보면은요. 진도준 고모님. 예. 제가 백화점으로 어제 막판에 끌어올렸어요. 순양백화점. 네, 순양백화점으로. 테슬라 좀 사주세요. 네, 테슬라까지 부탁드려요. 애니팡님 설 이후 조금 상승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세컨블럭에는 빨간 의자, 파란 의자 여러분 나눠 앉아 계시는데 빨간 의자에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앉으셨고요. 시간이 다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두 분 전문가분들 짧게 좀 요약해서 설 연휴 이후에 흐름들 한번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저는 이제 환율 흐름을 감안하면 외국인들은 아직까지 우리 시장을 한 1조 정도는 더 매수를 할 여력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한 1조 정도의 추가적인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다면 빠지는 흐름 자체는 그렇게 강하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이전에 비해서 글로벌이 그러니까 미국과의 이제 이 디커플링 현상을 보인다. 그러니까 미국이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 시장이 빠지거나 뭐 글로벌 증시가 확 빠지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예. 특히 올해는 미국보다는 오히려 신흥국가 유럽 쪽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예. 우리 시장 나쁘지 않게 봅니다. 그래서 조정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그러니까 약세론자들이 이야기하는 뭐 폭락의 흐름은 아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율 매력에 외국인이 오늘도 떠받치고 있는데 네. 이런 게 좀 계속될까요? 저는 1,200원까지는 외국인들은 꾸준히 들어올 것 같아요. 네, 원달러 환율이 1,200원까지 내려갈 때까지. 1,100원 되면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저는 1,200원부터는 외국인 안 적극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또 환차 손에 대한 우려감이 생기니까. 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우리 황주명 대표 설 연휴 이후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시장 돌아섰다고 보고 있고요. 상승으로? 네, 상승으로 보고 있고 네. 3월까지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3월에 가장 강했습니다. 그다음에 원래 좀 안 좋았을 경우에는 그리고 네.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오늘 굉장히 높게 나오면서 미국 쪽이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 예. 결국 3월 되면 저는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도 크게 안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이제 2월부터 좀 반영되고 있어서 제가 원래 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시장 세다고. 네. 전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포지션 자체가. 그다음에 뭐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유가도 어떻게 보면은 유가라는 본격적인 혹은 천연가스라는 어떤 가치보다는 다른 상품들이 올라오면서 가치 좀 올라오는 그런 형세도 이루어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용기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기준금리는 어제도 막 참 많은 분들이 얘기했는데 3.5냐 3.75냐 금리 인상의 끝은 그럼 그것도 3.5로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예전 3.5도 가능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밴딩 기준으로 한 1% 차이라고 했을 경우에 한 4.5 기준이니까 3.5. 예, 그 정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은행이? 예, 저는 이제는 되게 낙관론자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관론자 황주명 대표 엘리베이터에서 천연가스 이거 두 분은 이따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일단 노이즈 캔슬링 네. 바로 이어폰 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 연휴 잘 건강하게 보내고 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예.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